자, 오늘 그 전산세무 2급에서요, 부가가치세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 세금, 계산서에서 이 세금이라는 말 뜻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놓은 서류란 뜻이겠죠. 근데 이 세금계산서의 기능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거래의 송장 기능도 한다. 대금 청구서라든지 영수증의 기능도 할 수 있고요. 매입세, 공제, 근거 자료가 되고 거래 증명, 과세 자료도 되며 매출장, 매입장 역할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두 장을 갖다가 두 장이 한 세트인데 공급하는 자가 작성해서 한 장은 매입하는 자, 공급받는 자에게 한 장씩 나누어 갖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두 장이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기할 때 이 세무2급에서 실기에서 부속서류 작성하시면서 가산세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이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하게 되면 그 세금 계산서에 기록될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예요. 그리고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해를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요. 3월 15일이 그 거래가 일어났어요. 이 3월 15일이 바로 조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급 시기라는 얘기죠. 3월 15일이 공급 시기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되느냐면 똑같이 3월 15일 날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금계산서를 3월 15일 날 발급하지 않고 3월 15일이 지나서 경과하고 난 다음에 날짜는 3월 16일부터 일기 확정이 끝나는 일기 확정의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끝나는 날짜가 7월 25일이 신고납부일이죠. 요 이전에 발급하게 된다면 우린 얘를 갖다가 지연발급이라고 부를까요? 지연발급이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월 25일이 지나서 즉 일기 확정 신고납부 날짜가 지나서 발급을 하게 되면 여기 언제부터라고 할까요? 7월 26일 7월 26일부터 이후에는 얘는 미발급이에요. 자, 세금계산서를 7월 26일 날 이후에 발급을 했다 할지라도 미발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는 부가세법에서는. 그래서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일기 예정 일기 1월 1일부터요. 6월 30일까지가 일기인데 그 기간 내에 발급해야 되는 그 날짜 공급 시기를 지나서 7월 25일 전까지 발급한다면 지연발급, 그다음에 7월 25일 지나서 발급하게 되면 미발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산세는 지연발급인 경우는 1%, 공급가액이 1%예요. 미발급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 그래서 우리 회계 세무 담당자들은 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짜를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면서 가산세 계산하는 거 실제로 해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잘 받으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산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무 2급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 여러 번 봤던 거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7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원칙이 바로 이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 시기 전에, 즉
여기 재화를 우리가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예. 일주일 이내 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면 공급 시기 이전에 일주일 이전에 발급했다 그래도 그것도 인정해 준다고 얘기했고요. 또 대가 수령 전에 공급을 했다 손 치더라도 30일까지 계약서에 등등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도 인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말이죠. 여기 월화계 세금계산서가 보편적으로 발급이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거래 업체에 우리가 거래를 할 때마다 공급 시기 때마다 만약에 이 거래처에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빼놓고요. 한 달에 20번이 공급이 되는데 그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게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여기다 밑에다 써볼게요. 발생한 거래가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 거래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작성 이런 며칠 날짜로 6월 30일 날짜예요. 얘가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있죠. 이 작성 연월일이 6월 30일 날짜로 해서 언제까지 발급을 해서 보내줘야 되느냐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보내는 것이 여기 월합계 세금계산서다. 대부분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많이 회사에서 발급을 합니다. 근데 거래처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번밖에 이번에 거래를 안 하는 그런 거래처라면 공급 시기에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 일단 여기 발급하는 것까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려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뭐 크게 특이할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요 수정세금계산서는요 발급 날짜가 중요해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선 여기 말로 한번 해볼 것이고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또 실기할 때 나올 거예요. 실기하면서 또 복습을 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환입 그런데 반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예제로 3월 15일 날 했으니까요. 3월 15일 날 유난히 공급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요거 시험으로 보는 시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회사에서 세금계산 발급한다는 그걸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공급 시기에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었고요. 세액은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주면 할인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아니 그건 나중이다. 할인이 아니라 반품. 여기 첫 번째가 반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반품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물건이 여타저타한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3월 20일 날 반품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거를 매출 환입이라고 부르죠. 반품이에요. 근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1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세금계산서 지금 우리가 팔았을 때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근데 3월 20일 날 반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시 3월 15일 날로 해서 90만원, 9만원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3월 20일 날 이게 날짜가 중요하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반품이 발생한 날에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도 마이너스 만원 이렇게 해서 3월 20일 날짜로 해서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를 하나 더 발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헷갈려요. 왜? 여러가지 상황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분명 배웠는데요. 머릿속에 백지생태가 돼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 막 그러면 덜덜 떨려. 왜?
지금은 돈이 안 걸려 있지만 이론이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발급하는 거 다 돈이거든요. 아까 가산세도 배웠죠. 그러니까 엄청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긴장되는 업무를 갖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아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왜 떨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이라도 먼저 정확히 잘 이해를 해 두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지금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우선 지난번 설명해 드렸나요? 해제와 해지의 뜻. 해제라는 것은 저기 원천무효라는 뜻이에요. 원천무효.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계약 아무것 저기 원래대로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해주세요. 그러는 게 해제. 해지는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은 그대로 인정. 그리고 이후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취소. 이게 해지예요. 그러면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우리 보통 결혼 같은 것도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결혼도 법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결혼은 해제가 맞겠어요? 해지가 맞겠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결혼 해지해줘, 계약 해지해줘 이러면 안 돼요. 원래대로 못 돌아가요. 지금 이후로부터가 이제 해지된다. 사실은 이 용어보다는 여러분 그 금융기관에 그 기억 좀 빨리 하시라고 제가 강력한 단어를 쓴 거고, 은행에서 적금 예금 가입하시죠. 중간에 해제해요, 해지해요. 어, 그런 식으로 요 용어가 다른 용어예요. 여하튼간에 계약은 원천 해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처음에 공급 시기는 3월 15일 날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썼는데 계약의 해제가 언제 일어났냐면 3월 20일 날 똑같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약 해제가 일어났으면 3월 20일 날 그 일이 벌어진 날 있죠. 벌어진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10만 원. 요 세금계산서를 요 날짜로 발행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계약의 해제나 해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내국 신용장의 사후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선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거는 차후에 실기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가 내국 신용장이면 우리 영세율에 해당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똑같이 3월 15일 날 3월 15일이 공급 시기인 건 똑같아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 100만 원. 세액은 있어요, 없어요? 영세율이기 때문에 얘는 세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얘 세율을 갖다가 세율을 영세율 적용할 때 세율을 갖다가 0%를 적용하려면 여기 세액을 0% 적용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얘는 수출할 물건이니까요. 영세율 적용해 주세요. 그걸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시기에 수출하는 이 회사에다가 수출할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즉 세액이 있는 걸로. 왜? 내국 신용장이나 그 구매 확인서가 신청은 들어갔는데 아직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거래는 정상적으로 뭘 해야 된다? 세액이 있는 세금계산서로 먼저 거래를 해야지 돼요. 오케이? 자, 그랬다가 얘가 3월 25일 날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날짜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수출할 물건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3월 5일로 돼 있어. 3월 25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3월 15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합니다. 어떤 세금계산서? 아까 부가가치세 반영돼 있던 세금계산서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먼저 취소를 해주게 되면 이하고 취소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3월 15일날 언제 그렸냐는 듯이 이날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요.
100만원. 이런 부가세는 있겠다 없겠다? 없는 걸로. 그래서 여기 내국신용장에 관련돼서는요, 여기 공급 시기가 3월 15일이었잖아요. 그죠? 다 이날짜로 발급해야지 돼요. 여기 날짜는 아까 빼먹었으니까, 내국신용장 개설된 게 며칠 날짜에 개설됐었느냐 하면 3월 25일 날 개설이 됐을 경우에요. 그러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발행하는 날짜가 다 언제 기준이에요? 처음 거래가 일어났던 날짜로 영세후 세금계산서까지 취소되는 세금계산서까지 다 같은 날로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25일 날짜에는 당일이 아닌데 그럼 지연 발급이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이건 내국신용장이 이날 개설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개설이 일단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뭐 지연 발급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세금계산서를 며칠 날짜로 발급을 해 주어야 됩니까? 지금 포인트는 말이에요. 수정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앞에 발급을 했었던 걸 수정하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다면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가 뭐다? 이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날짜와 수정세금계산서 어떤 경우에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계속 또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지우고 말고. 책에 보니까 뭐 빨간 글씨도 해라, 검정 글씨도 해라. 아,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손으로 쓸 거 아니니까. 컴퓨터 알아서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배웠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누락되면 걔 매입세 불공이죠. 공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말로 해볼게요. 지금 공급 시기는 변함없이 여기 3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날 발급했던 그 세금계산서가 지금 뭐가 빠졌어. 그러면 다시 세금계산서 보내주려면 먼저 발급했던 이 세금계산서 먼저 취소해줘야 되겠죠. 그럼 내용이 똑같은 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된 거 똑같이 이 날짜로 다시 발급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류 누락된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게 3월 20일이라 할지라도 이날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됐다면은 이날 거 3월 15일 날도 발급해서 취소해주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로 다시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수정해준다. 아시겠죠? 자, 이중 발급. 3월 15일 날 세금계산서 2장 발급했어. 똑같은 걸 모르고. 그럼 하나 그대로 취소해주면 되겠죠.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수정세금계산서 어떤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냐.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발급하는 날짜. 며칠 날짜로 발급해야 되느냐. 그게 이슈였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면세 발급이라든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됐을 때 발급하는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발급되는 것들, 사실상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이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수출하는 기업들 없나요? 아니, 꽤 많아요. 여기 지역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선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거 얘도 세무 2급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교재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또는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이 합계표가 작성이 되는데, 우리가 전산으로 발급할 때야 당연히 모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다 싣게 되는 거 보셨었죠? 그죠? 근데 아직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종이 세금계산서를 하는 곳 있을까 없을까? 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로 하게 되면은요, 어차피 그 발급된 정보 내역들이 국세청 서버에도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는데,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었거든요. 다 일반 세금계산서였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 있죠. 그걸 일일이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다 썼었어야 됐어요.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라도 있으니까 발급한 내용을 갖다가 프린트하게 되면 발급한 내역들이 주르륵 다 나오기는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그런 업체들 있단 말이죠. 여하튼 그런 업체들인 경우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모가 작으면 거래도 좀 작은 편이겠죠. 그럼 담당자가 이거 합계표 만드는 거 여지껏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종이 보고서 세금계산서 보고 쭉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정 때, 확정 때 다 신고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언제만 한다? 확정 때. 확정 때도 언제 확정 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1년에 한 번 제출한다 그랬었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영수증이에요. 요것도 회계 1급 때 설명 다 했던 것들인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영수증이라는 것에는 매입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즉 공급대가로 기록된다. 그 다음에 얘는 약식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설명해 드린 것이 영수증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영수증 발급 대상은 누군데요? 영수증 발급 대상은 우선 여기 간이사업자라든지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과세자 안에 법인 개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합쳐서 영수증을 갖다가 발급할 수 있대요. 업종을 쭉 한번 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은 대부분 그 최종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 그럼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은 여기 그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또한 영수증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를 두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세금계산서 대신에 뭘 발급해준다?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영수증이 뭔데요? 바로 이런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상자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주로 상대하는 업종들이었단 말이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들이 다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을 주로 상대는 하지만, 거래를 하지만, 그 중에는 개인 사업자들도 있겠죠. 그 사업자가 저는 영수증 말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 사업자 등록증 4번을 제시하면 세금계산서 여기 발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 1급 때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는 대표적인 업종 이마트라든지 여러분 동네 대형 슈퍼 있죠. 대형 슈퍼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발급 의무 면제된 업종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봤더니 여기 미용, 욕탕 이런 데 있죠? 여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택시, 그 다음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 행상을 하시는 분, 또 무인 판매기 앞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가지 곤란해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돈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발급해줄 필요는 없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재화의 간주공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재화의 간주공급 기억하시나요? 이 간주공급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 말뜻은 무상공급이면서 판매된 것으로 볼게요 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간주공급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가공급이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그 중에서 자가공급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사업장에다 공급하는 걸 알았어요. 세 가지 경우 있다 그랬죠. 면세사업 전용, 두 번째는 1000cc, 세 번째는 타 매장에 반출할 때 판매 목적으로.
그런 경우에 영수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증빙서류 없다 그랬었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없다?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자진 신고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간주임대료도 배웠죠. 간주임대료도 자기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그걸로 인해서 예금에 넣어놨다면 이자가 발생하죠. 그 이자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주자 들어간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그다음에 영세율 적용 거래에서 이 영세율 적용 거래는 어느 영세율을 말하는 거겠어요? 영세율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내 업체에다가 수출업체에다가 납품할 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런데 수출할 때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영세율 적용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세율 적용 거래인데 영세율 중에서도 직 수출하는 경우에요.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전반적인 거 한번 살펴보셨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지금 다음 달 10일까지 이괄이죠. 아까 월화계 세금계산서처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법인은 거래 내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의무고요, 무조건. 여기 개인사업자는 과세, 면세 합쳐서 지금 3억 원이라 그랬죠. 요거 올해 또 바뀌었어요. 2억 원으로. 그래서 2억 원이에요. 올 6월 며칠인가부터 바뀌어가지고서는 개인사업자는 면세, 과세 합쳐서 2억 원 이상 되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요거를 제가 2억 원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다 해드렸네요. 그리고 교재 잠깐 정리해 보시고 다음 파트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리 171페이지에 110페이지 쓰면 그렇네요. 수정세금계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 이것도 한번 지금 읽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서 제가 1, 2, 3번 했던 거, 여기 환입된 경우, 반품된 경우에 이렇게 발급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 해제,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를 써볼까? 이렇게 된 경우, 그 다음에 계약 해지,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것도 설명해 드렸고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등등 경우, 그 다음에 이중 발급된 경우,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발급한 경우, 세율 잘못 적용한 경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읽어보시더라도 내용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했다면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는 거, 면세사업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 영수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없고 부가가치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공급대가로 기록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건 이해용이고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실 때에는 여기 있는 용어들 말들이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 개인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간이 사업자 중에서 미만인 자, 여기 간이 과세자 뒤에도 나올 것이긴 하지만은요, 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서 얼마까지? 지금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 8천만 원까지로 올라갔죠. 요 사이에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간이과세자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간이과세자 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위에 영수증 발급 대상자 중 여기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 중에서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했던 거 아까 6가지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는 없죠. 그런데 아까 제가 요 업자들은 이런 업종의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요 딱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여드렸죠.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요 용어는 제가 회계 1급 때도 설명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원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 거라고 했었죠?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출판사하고요. 출판사하고 지금 여러분 영풍이나 교보문고 알죠? 교보문고. 교보문고에 보게 되면은 그 출판사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출판사가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다가 저기 책을 갖다가 납품하게 되겠죠. 책을 갖다 놓고 여기서 판매가 되면 그다음에 매출을 잡을 거 아니겠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여기 출판사가 바로 공급자예요. 쭉 매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보문고는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수천 군데, 수백 군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교보문고에서는 얘를 다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 집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보문고에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꾸로 매출자들한테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해서 보내요. 역으로.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다른 업체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가 더존이라고 치면 더존을 이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물론 공급자는 공급자 거 빨간 거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는 거 그 파란색 매입 세금계산서를 하나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처가 다 많더라도. 그래서 매입자가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역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갖다가 매입자 세금계산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즉 관리가 수월하다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출판사가 갑일까 교보가 갑일까? 아, 몰라요?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다가 책 갖다가 놓으려고 아둥바둥 힘 많이 써야겠죠. 이마트가 갑일까? 이마트에다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갑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하여튼 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예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하고 면세 합쳐서 얼마? 2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만약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생겨요. 가산세 얘는 얼마냐면 공급가액의 아까 1%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고 가산세 그 세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는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가 가산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시기 속하는 날 다음 달 며칠까지?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전송도 마찬가지고요. 가산세 그 미전송 가산세라든지 지연전송 가산세 퍼센테이지는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한 일이 좀 벌어져요. 뭐 그렇다고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 항목이고요. 보통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동시에 가죠. 그죠? 뭐 기다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3억 원) 미만인 사업자. 와 신나겠다. 200억 원이란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한번 이렇게 발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200억 원 깎아준대. 잘못 나갔겠죠? 200원이에요. 건수당 200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교재 PDF 파일은 2022년도 버전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새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175페이지 잠깐 보세요. 175페이지에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 2022년 7월 1일부터는 2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1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2024년 7월 1일부터는 얼마 이상? 8천만 원 이상. 그럼 간이과세자 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교재를 한번 보신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당 다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여기 건수당 얼마? 200원. 근데 얘는 한도가요 100만원 한도예요. 발급 한도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요 금액을 그만큼 빼주겠다라고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장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파트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이 마무리가 됐고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저도 좀 정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영세율과 면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